안녕하세요, 미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연습을 하면 누구나 3개월 안에 무조건 영어로 말문이 트일 수 있는 어떤 시작의 길잡이를 드리는 영상을 지금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의 대상은 영어 회화를 처음 시작하거나 아니면 정말 초보분들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은 간단히 말해서 먼저 외국어를 쓸 때랑 모국어를 쓸 때 뇌에 사용하는 부위와 에너지의 흐름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뇌에 사용하는 부위랑 에너지의 흐름이 정말 달라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모국어는 자동 모드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국어는 뭐 수동 모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 하면 수동 모드에다가 내가 내비게이션을 보고 가야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모국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자동 처리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노출이 돼 있어서 이미 자동화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의식하지 않아도 사실 말이 좀 바로바로 나와요. 그래서 내가 좀 숨쉬듯이 자연스럽게 문장을 조립하는 것도 되고 만드는 것도 되고 문법 체크도 그냥 의식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신경을 안 써도 그냥 자연스럽게 동사의 서술어라든지 그런 게 맞춰질 뿐이고, 그래서 모국어를 사용할 때는 뇌 에너지 소모가 되게 적고 빠르게 반응을 해요. 누구 말에 대해서 대응이 빠른다든지 내가 알아듣거나 아니면 원래 1.0의 유튜브를 2.0으로 봐도 알아듣는 것도 뇌에서 처리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외국어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외국어를 사용할 때는 일단 제2 외국어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영어에 막 노출되지 않고 성인이 돼서 영어를 배울 때는 제2 외국어를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사실 우리가 모국어를 사용하는 영역과 다른 영역의 뇌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은 의사결정을 하거나 주의 집중을 하거나 단기 기억을 굉장히 담당해서 집중력도 요구하는 그런 부위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외국어를 말할 때 이 단어 뭐였지? 잠깐만, 이거 문법이 맞았나? 발음이 괜찮았나? 이런 식으로 내가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한 문장을 만들 때마다 계속 생각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뇌가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피로도도 정말 빨리 쌓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종합하자면 모국어는 자동차로 자동운전 모드에 해당이 되는데 외국어는 수동운전에다 내비를 보면서 운전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문장을 말을 해도 피로도가 적고 쉽지가 않네, 이거 언제 되지? 이렇게 되면서 결국 영어에 손을 놓게 되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정말 다행인 건 사실 우리가 이중으로 뇌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외국어를 꾸준히 쓰다 보면 정말 신기한 건 언어를 위한 새로운 신경 연결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우리가 원래 외국어를 사용했던 전전두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게 되고 모국어와 비슷한 자동화된 회로로 전환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전환기까지만 좀 참으면 돼요. 사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래도 외국어가 그렇게 전환 능력이 자동화된 대로로 전환이 되면 생각 없이도 나오는 수준이 되면서 뇌가 두 언어를 상황에 따라서 스위칭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이거를 어떤 말로는 코드 스위칭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사실 한글을 보고 영어로 바꾸고 영어를 보고 한국말로 바꾸고, 제가 사실 통대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과정에서 사실 영어 실력이 조금 많이 늘었는데요. 양을 많이 늘리면 늘릴수록 에너지가 많이 들고 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나중에는 그 보람이라든지 되게 만족도가 커지고 드디어 좀 영어가 되는구나 라는 느낌을 좀 들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런 코드 스위칭의 과정을 바꾸냐, 우리가 처음 그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조금씩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내용이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내용 자체를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럼 어떻게 3개월 만에 스피킹 훈련을 이제 하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 단계는 문장 만들기예요. 이제 곧 보여드릴게요. 어떤 순서로 만드냐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그 동사에 해당하는 목적어, 그리고 나머지 시간, 장소에 대한 부사구가 오면 됩니다. 그 순서로만 그냥 만들면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문장을 어디에다 쓰느냐. 내가 나의 이야기를 매일 3줄씩 작성을 해보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나의 집과 관련된 것도 좋고 가족과 관련된 것도 좋고 친구가 관련된 주제를 나로 한정시켜서 이야기를 작성을 해보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주제가 없다, 그럼 이따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ESL Questions라고 이제 그 검색창에다 치시게 되면 주제별로 어떤 질문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100개, 200개, 1000개씩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를 하나를 정해서 그냥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내가 말하는 게 정확한 영어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챗GPT나 아니면 다른
AI 툴에다가 교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교정한 내용을 이제 암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쓴 말이니까 내 말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암기를 하고 다섯 번째,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 그 암기한 문장들을 계속 말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네. 그러면 문장 만들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5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색깔별로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주황색 같은 경우는 주어, 앞쪽에 있는 주체를 뜻하고요. 동사는 영어에서 여기 있는 서술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초록 색깔 같은 경우는 노란색에 따라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오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베이킹 한 다음에 케이크 이렇게는 나올 수 있겠지만 댄싱 같은 경우는 굳이 뒤에 이 뭐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초록 색깔은 사실 이렇게 살아서도 됩니다. 그렇지만 우선 편의상은 이렇게 한번 두고요. 그 다음에 in the bathroom 하고 where이랑 그 다음에 at Easter, when, where과 when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장 순서는 이렇게 들어가요. 다만 한국어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겠죠. 나는 뭐뭐를 어디에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랑 동사가 이제 끝쪽에 이제 배열되는 그 순서가 조금 다른데요. 예를 들어 뭐 간혹 이것도 약간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 근데 어쨌든 영어의 순서를 기억할 때는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온 다음에 그리고 목적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에 해당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게 문장 만들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문장 만들기 순서를 왜 보여드렸냐면요. 내가 영어로 말을 한다라는 건 내가 말을 해봐야 돼요. 인풋이라든지 아니면 영어 듣기나 영어 말하기는 굉장히 많이 듣는데 실제로 외국인 앞에서 이제 말을 못하는 경우는 그 상황을 마주한 적이 일단 적어서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고요. 그럼 익숙해지는데 한 주에서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그런 다음부터는 내가 그냥 또 다시 던져보고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적응 기간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대한 혼자 있는 환경에서라도 내가 쓰고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들이라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지 말할 수 있는지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 문장의 순서에 맞춰서 우리가 문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정해서 나의 말로 나의 언어로 이걸 바꿔서 말하는 연습들이 필요해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그 어떤 이야기를 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내 이야기인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면 네, 그러면 자료는 어떻게 찾는지 그리고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의 말을 담아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냥 대표적인 예시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네이버 창에 ESL Questions라고 이제 치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 보면은 Conversation Question for the ESL 그러니까 ESL, EFL, 이 클래스룸을 위한 친구들을 위한 질문이 나와요. 근데 이게 또 주제에 따라서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과 관련된 주제는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about how many different color food did you eat for dinner last night? 이런 문장에 대해서 내가 오늘 한마 말해봐야겠다. 그러면 첫 번째는 뭐 문장을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요. 그런 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이 문장에 대해서 좀 더 길게 말해보고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해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내 의견을 말해보고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니면 뭐 이거 별론 것 같아 뭐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이유도 좀 더 확장을 해서 그렇게 문장을 만들면 돼요. 그런 식으로 최소 3개월 동안은 이제 반복을 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익숙해지고 이걸 하는 게 뭔가 자동화된다는 느낌 뭔가 이걸 안 하면 찜찜하고 좀 불편하다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 쭉쭉쭉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사실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집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온라인 스터디 이제 자료로 이제 제가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보면은 240개의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저는 주제를 이렇게 나눴어요. 일반적인 질문하고 뭐 삶에 대한 거, 합의, 뭐 플레이스 이런 식으로 해놨고 그 다음에 이 제너럴 퀘스천부터 시작해서 뭐 1번 그냥 정말 간단한 거죠. 그리고 2번에 대해서 그냥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걸 좀 교정이나 번역을 해서 여기다 쓰는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여기 3번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옆에다 내가 공부했던 날짜랑 이렇게 적어서 사실 가지고 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일 같은 경우는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걸 좀 올려둘게요, 블로그에. 그래서 필요한 분들 같은 경우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거에 맞춰서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영어 공부 화이팅 하세요.